저는 뭐 수만 명을 고치고 있는데 네. 호흡기 질환 중에서는 가장 쉬운 병이 이제 비염의 치료죠. 더덕을 사삼이라 부릅니다. 사포닌, 플라보노이드와 같은 성분이 기침이 오래가거나 폐와 기관지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좋습니다. 큰 호흡기인 폐가 건강을 되찾을 때 작은 호흡기인 피부 호흡 좋아져서 피부 밑에 숨어있는 아토피의 쓰레기를 뿜어내게 돼요. 편도선이 건강을 회복하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악화는 없어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원장님, 예. 많은 분들이 특별한 음식을 찾아요. 우리는 이제 편안하게 이 음식만 먹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하는데 골고루 먹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신다면서요. 특정 음식보다는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섭취해주면 내 면역력이 선택한다. 들어왔잖아요, 내 몸에. 그러면 이제 그 중에 취할 것 취하고 버릴 것 버리는 것은 내 면역력에 맡긴다. 저는 골고루 잡수기를 추천합니다. 해롭다는 건 반대하고 면역력이 선택하라. 면역력이 떨어지는 가장 큰 원인은 생활 습관이다라고 강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떤 문제일까요? 생활 습관이다 보다 폐가 더러워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폐를 청소하였더니 면역력이 좋아지는 모습을 수없이 확인한다. 그럼 반대로 여쭤볼게요. 폐를 안 좋게 하는 생활 습관은 뭐가 있습니까? 좀 지양해야 되는 생활 습관. 당연히 우리 일반 상식선에서 유해하다고 알려진 과음, 과식, 과로, 또 유해한 환경, 가스, 또 특수한 곳에 근무하는 분들, 위험 요소들은 곳곳에 도사리고 있죠. 폐 청소를 통해서 폐가 건강해지면 면역력이 좋아진다 계속 강조하시잖아요. 이유는 뭘까요? 원색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깨끗해진 폐에 적혈구도 오고 백혈구도 와요. 적혈구는 와서 산소를 주고 탄산가스를 받아간다. 초등학교 교과서에 있잖아요. 근데 백혈구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이 없어요. 심지어 대학 교과서에까지도 없어요. 백혈구도 분명히 폐에 왔다 가잖아요. 근데 왜 적혈구가 하는 일만 기술을 하고 백혈구가 하는 일은 말하지 않느냐. 나는 백혈구도 눈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감식 능력이죠. 백혈구도 실제 사람의 눈은 아니지만 나쁜 세균을 보면 멀리서 발견하고 퇴치해야 할 의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폐가 담배찐으로 아주 쪄들어 있으면 백혈구가 와서 눈이 밝아질 색이 있나요? 그러나 폐가 깨끗하면 깨끗한 폐에서 백혈구 눈이 밝아진다. 감식 능력이 증대된다. 그래서 내 폐가 깨끗해질수록 백혈구의 식별 능력이 향상돼서 면역 기능이 완성되는 것이다. 장내에 유익균이 많아지면 또 면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강조를 많이 하시는데 이유도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글쎄요, 우리는 유익균과 유해균을 구분할 때 유해균은 몸에 염증을 일으키는 균을 유해균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익균은 반대로 그 유해균이 불 지르고 댕기면 유익균은 불 끄고 댕기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유해균과 유익균은 서로 상반된 작용을 하고 아무것도 않는 균을 이제 중간균이라고 불러요. 우리 몸에 세균이 100조라면 제일 많은 건 중간균입니다. 60조가 중간균 빼버리죠. 그러면 이제 나머지 남는 게 40조인데 20조는 유해균 절반, 유익균 절반. 그런데 폐 청소를 하고 6개월 후 다시 장내를 검사하면 신기한 변화가 와 있어요. 50대 50이던 이 비율은 85대 15로 나로서는 이상적인 균형이라 봅니다. 이때 이제 암을 예방하고 중풍을 예방하고 장 건강이 최상이다. 이런 상태에서 기다리면 위장도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표 활성이나 헬리코박터까지도 물리치는 위장의 건강을 회복한다는 새로운 생각. 그러면은 면역력을 회복하는데 효과적인 음식 3가지만 좀 강조해 주신다면? 첫째는 흑마늘입니다. 염증을 완화하고 면역세포를 활성화하는 항산화 성분이 일반 마늘보다 풍부하게 들어있어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둘째는 사삼입니다. 바로 더덕을 사삼이라 부릅니다. 사포닌, 플라보노이드와 같은 성분이 염증을 가라앉히고 점막을 보호하여 면역력 회복을 도와주는데요. 특히 감기가 나은 후에도 기침이 오래가거나 폐와 기관지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좋습니다. 셋째, 미역입니다. 미역에는 면역세포의 기능을 돕는 미네랄과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 식이섬유가 함유되어 있는데요. 병을
앓고 난 이후에 전신 면역력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원장님께서는 깨끗한 숨, 좋은 숨, 맑은 숨을 쉬는 게 중요하다 매번 예, 강조하시잖아요. 예. 여기서 말하는 숨이라는 건 어떤 의미인지 또 왜 그렇게 중요한지 한 번 더 예. 설명해 주시겠어요? 숨이라는 것은 이제 아기가 태어나면 응애 소리와 함께 이 접어졌던 폐가 활짝 열립니다. 바로 이때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기체들, 동양에서는 대기라 부르고 큰 대자 기운기, 서양에서는 빌공자 공기라 부르죠. 기체가 코를 통해서 이제 아기의 폐가 들어옵니다. 바로 여기에서 이제 산소를 얻게 되고 이 산소가 우리들의 영양소와 서로 화합작용을 일으켜서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숨이 곧 생명입니다. 숨을 쉬게 하는 것이 폐의 수축운동이고 그래서 폐가 생명이다라고 보고 하나 더 간단한 상식은 죽은 사람은 병이 없다. 모든 병은 산 사람의 것이다. 살아있다는 것을 숨 쉬고 있다로 정의할 수 있다. 그래서 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흔히 비염이 완치가 어려운 병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수만 명을 고치고 있는데 네. 호흡기 질환 중에서는 가장 쉬운 병이 이제 비염의 치료죠. 호흡기 질환 중에 뭐 어려운 병 많이 있죠. 네네. 뭐 폐암도 있고 그렇죠. 폐섬유화도 있고 그런데 이 모든 것의 핵심은 바로 편도선의 건강입니다. 환자 본인의 목에 있는 편도선이 건강을 회복하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악화는 없어요. 비염도 그럼 편도선이 건강하면 나은 그렇죠. 일반인들의 생각 속에 비염은 평생 앓는 병이라 한다. 내 목에 있는 내 편도가 건강을 회복할 때 비염은 사라진다. 편도는 어떻게 건강하게 합니까? 바로 폐청소. 폐청소 석 달이면 편도는 훌륭하게 건강을 되찾고 이때 이제 콧물, 재채기, 코 막힘, 코 넘어감, 기침, 가래, 코 가렵고 눈 가렵고 모두가 사라졌다. 그리고 재발하지 않는다. 바로 이때 하나 더 머리는 맑고 집중력이 생겨 두통도 사라진다. 두통도 비염이다. 폐 청소의 기적이다. 근데 아토피를 앓는 사람 중에도 예. 사실은 비염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아토피와 비염도 연관성이 있는 건가요? 인체의 호흡 총량을 100이라 하자. 그중 95를 폐가 숨쉬고 있다. 그럼 나머지 5는요? 전신의 피부가 숨쉬고 있다. 폐는 큰 호흡기, 피부는 작은 호흡기. 큰 호흡기인 폐가 건강을 되찾을 때 작은 호흡기인 피부 호흡 좋아져서 피부 밑에 숨어있는 아토피의 쓰레기를 뿜어내게 돼요. 피부 밖으로 뿜어내버리면 피부는 맑고 깨끗하여 피부 미인 탄생이다. 폐청소 전도사 다우시네요. 네. 예. 자, 원장님 이제 새해 음. 원장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일들이 많을 것 같은데 예. 가장 중요한 어떤 계획이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해외 강연은 제가 직접 움직여야 한 방에 세계화를 선도할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피곤하더라도 한 달에 한 번씩은 이제 한 나라씩. 네. 그래서 지난번에는 3억 인구의 인도네시아 다녀왔고 1월에 이제 발리에 한번 가기로 했는데 발리가 홍수가 났다네요. 그래서 2월에는 이제 파키스탄 갑니다. 네. 3월에는 워싱턴 DC에 가서 국회의사당. 거기에는 535명의 상원 하원이 계신 곳에 세미나실이 있어요. 그 세미나실 3월 19일 오전 11시에 이제 예약이 돼 있어요. 아, 그 제목이 재밌어요. 예. 깨끗해진 폐가 당신의 건강을 회복한다. 이 제목이 흥미로운지 의원실에서 신청이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네. 그날 생중계하면 저희도 보겠습니다. 원장님의 새해 계획은 변함없이 폐청소 선교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예, 올해도 건강하시고 예, 선교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